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6장 진화의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내용은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용어들이 진화론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돌연변이로 생명체의 어떤 기능이 없어지거나 생겨나기도 하고 또 하지만 그렇지만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형이 생겨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 선택은 환경에 따른 개체수 변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불리한 환경에서는 줄어들고 유리한 환경에서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진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명체가 적응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마다 그런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증거들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일단 대진화, 소진화가 모여서 대진화가 된다의 그 대진화에 3단계 허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진화는 화학 진화입니다. 화학 진화란 유기물이 시간에 따라서 합성이 돼서 유기물이 된다.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화학적 진화입니다. 생화학자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1936년 생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화학 진화가 긴 세월 동안 화학 진화가 일어난다. 간단한 유기물이 바다에서 이제 코아세르베이트라는 것으로 변하고 이것이 원시 생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밀러와 폭스가 각각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나는 것인데요. 연력학 제2법칙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는 것은 이 제2법칙에 의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는 것은 맞지만, 무기물이 유기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이 무질서도가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두 번째 주장은 유기물이 생명체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유기물이 저절로 생명체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확률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제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항공기의 모든 부품이 올라갔다가 우연히 전보 여객기로 다시 조립이 될 확률, 바로 이 우연히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희박한 확률인지. 회오리 바람, 태풍 같은 걸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커다란 비행기가 그 부품들이 다 아주 조각조각 나서 회오리 바람에 다 올라갔다가 그게 회오리 바람에서 다시 떨어지면서 완벽하게 하나의 전보 여객기로 딱 조립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0에 가깝겠죠. 이 정도 확률이 바로 생명체가 저절로 생겨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건 확률과 상관이 없다. 그냥 진화론은 믿어야 하는 진리다라고, 진화론은 너무나 과학적인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걸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확률이 희박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세포에서 인간이 됐다. 우리가 흔히 좀 잘 아는 단세포 생명체가 바다에 들어갔다가 바다에서 척추가 생긴 물고기가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게 육지로 올라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이 조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 하등 포유류가 이제 진화를 해서 인간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고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아주 흔한 진화론이 바로 이 단세포에서부터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진화론인데요. 사실 이건 가능성이나 증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진화론자들을 좀 문제가
골치를 썩이고 있는 생명체를 하나 예를 들자면 바로 고래인데요. 고래는 포유류이지만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맞다면 바다에서 이게 육지로 올라와서 그래서 진화해서 포유류가 된 건데 다시 바다에 들어갔다? 이거는 이제 그들이 얘기한 그 진화론에 맞지 않는 그런 생명체가 바로 고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진화라고 또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이게 다시 진화해서 다시 바다에 들어갔다. 포유류지만 다시 진화해서 바다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고래의 그 화석이 지층이 좀 윗부분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우리의 말이 맞다. 이게 다시 진화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노아홍수 같은 대격변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이 화석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증거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과서에 있는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밀러의 실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밀러는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겨난다는 그걸 증명하려고 실험을 했는데 메탄, 암모니아, 수소 등등의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냉각 장치를 통해서 아미노산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 유기물 이게 생겨난다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우연히 진화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면 밀러는 이미 어떠한 무기물을 넣으면은 이게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미리 실험으로 다 증명을 하고 그걸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해낸 것이기 때문에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물 조합, 아미노산이 나오는 무기물 조합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진공 상태, 산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구 암석 어디에나 산화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원시 그 지구에는 산소가 없다? 이것은 진화론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밀러는 실험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냉각 장치라던가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시 지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실험에서 나온 아미노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L형과 D형 아미노산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생체에는 L형 아미노산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D형 아미노산, 같이 나왔던 D형 아미노산은 오히려 우리 생물들에게 해가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밀러의 실험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굉장히 진화론 하면 대표적인 화석, 시조새 화석인데요. 이 시조새가 파충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중간 단계에 되는 화석이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뭐 날개에 발톱이 있고 부리에 치아가 있다. 이게 조금 덜 진화된 중간 단계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조새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특한 새의 일부분, 새의 그냥 종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시조새가 나온 그 지층, 이전 지층에, 더 옛날 지층에 이미 그냥 새 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이라는 게 이제 진화론자들의 문제거리가 되는데요. 일단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가 않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중간 단계가 전혀 아직도 발견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화석, 실로켄스 같은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게 화석과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 동일한 변화가 없는 그런 살아있는 화석들이 중간 단계가 없었음을 그들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었음을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화석, 공룡 같은 것들은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을 멸종화석들은 너무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해켈의 배아 그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요. 이 모든 생물들의 제일 처음에 생긴 배아의 모습이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낙태하는데도 아주 타당한 증거가 된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근데 1997년 9월 사이언스지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이 배아 발생도는 조작됐다고 합니다. 해켈이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상동기관, 인간과 동물의 비슷한 부위들, 뭐 인간에게는 팔, 뭐 동물에게는 뭐 앞다리 이런 식의 상동기관들이 들도 뭐 진화의 흔적이다 라고 확대 해석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의 진화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진화를 하자면 처음에는 에오히푸스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토히푸스, 그 다음에 플리오히푸스, 지금은 이제 에쿠우스라는 그 따닥따닥 그 하는 그 말인데 이 에오히푸스부터 에쿠우스까지 진화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의 크기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말의 발가락이 뭐 에오히푸스는 발가락이었는데 뭐 에쿠우스는 말발굽, 지금 말들은 말발굽이니까요. 말발굽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는데 말 종류 중에 팔라벨라라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팔라벨라는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귀여운 말인데요. 여기에 의하면 에오히푸스로부터 지금 에쿠우스까지 진화를 했다면 이 50cm짜리 말은 있어서는 안 되는 종류인데 이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쿠우스와 이 에오히푸스가 같은 지층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 이 에오히푸스도 그냥 동물이고 다른 동물이고 에쿠우스 말 그냥 다른 동물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이미 됐다 합니다. 이렇게 진화론의 거짓 증거들과 잘못된 해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공교육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진화론을 교육하고 있고 창조론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윈이 종의 기원 발표를 하고 나서 진화론만이 진리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학 영역에서 진화론이 적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러는 그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몇 세대가 흘러왔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서 과학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